자, 한미 정상이 약 80분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분야도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가 됐는데요. 선거부터 시장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앞서 뉴스로 쭉 보도해드린 대로 한미 정상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분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경제 읽기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분야 여기서도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가 됐었는데 네. 먼저 김 교수님이 그 정상회담 내용에서 나왔던 경제 분야에 주목할 포인트 네.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라는 굳건히 하겠다. 약속이 정말 이 세계 만방이 들리도록 예. 선언하는 모습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하고 싶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라는 관점에서 좀 불안했었던 요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안했던 요소들이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실마리가 풀려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 예. 그런 것들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두 네. 정상이 이제 반도체법이랑 IRA 이게 상당히 좀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까요, 먼저? 예, 맞습니다. 일단 IRA나 반도체 지원법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우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경제 영역에서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상당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양국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이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지원법을 개정하거나 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제 적용해 나갈지 알 수 없는 국면이 뭡니까?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장단에 맞춰야 구체성이 될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방향이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이게 일관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측 가능성 있게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상호 간에 향후에 추가적인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미 정상이 만나면 그 밑에 해당되는 장관급들도 다 만나요. 그렇죠. 또 밑에 있는 실무자들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컨택 포인트가 생겨요. 컨택 포인트가 없다가 서로 이제 안면도 트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부탁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한번 만났고 식사도 하고 악수도 한 사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청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뭐 쉬운 질문도 해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협의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이렇게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도체법에서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 네. 10년 동안 중국 반도체 5% 이상 투자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들도 네.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정상 간의 어떤 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발언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 이런 일은 사실상 이건 실무선에서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어떻게 거죠?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그 관련 부처 또 장관끼리 대담을 나눈다든가 혹은 국장급이나 이런 실무자 선에서 구체적인 마이너한 방향들을 좀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이제 정상 간의 미팅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뭔가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큰 틀의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이제 이 답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그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수영 발레 있잖아요. 네, 발레. 예, 그게 뭡니까? 수영하면서 하는 발레,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도 표현하고 요즘에는 뭐 아티스틱 스위밍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이제 물 속에 있는 몸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잖아요. 발버둥도 많이 치고.
백조처럼. 그렇죠, 백조처럼. 그렇죠. 근데 물 위에 있는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온화하고 웃고 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마치 정상 간의 미팅은 이제 수상에서 보여주는 물 위의 모습이고, 모습이고. 물 위의 모습이고, 이제 실무자단으로 내려갈수록 발버둥을 막 굉장히 강하게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제정했던 반도체법도 그렇고 IRA가 서로에게 한미 양국에게 서로에게 윈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네, 어떤 계획인지 구체성 없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구체성을 밝힌 자리는 아니니까 그럼요. 이걸 이제 실무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림으로 갈까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나름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중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현안이니까, 그러니까요. 기사감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중에 여러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윈하겠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미국 상무부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게 좀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좀 피해가 주거나 한국의 경우 좀 예외 대상이 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간적인 유예 혹은 시간적인 조정 국면을 좀 거쳐가게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유예나 유연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겠다. 같은 잣대로 대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의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그런 그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그 반도체 생산 제한 같은 정책이 동맹국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피해 주려고 저렇게 설계한 거 아니다 네. 강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역시 예. 정상회담 중이고 음, 세계 만방이 지켜보는 자리고 역시 중국도 지켜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게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굳이 네네. 이 자리에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최대한 고귀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런 정상회담 중에 굳이 이건 중국 뭐 때려잡기 위한 거야 네. 라고 미중 패권 전쟁의 하나의 방향성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둔한 전략이죠.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건 전혀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자체의 산업을 집중하고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미래 유망 산업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방향인 것이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뭐 그런 분석은 늘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수출 명분이 좀 중국 측에 좀 더 수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까? 네. 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네. 어떤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대가 생각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아. 근데 우리가 항상 읽어야 될 게 글이 아니죠. 글이 아니라 그 글이 의미하는 내면 혹은 행간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행간을 읽다 보면 역시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고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자리의 특성이 그러하다라고 이해해버리. 만약에 중국을 때려잡기 위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한국이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굉장한 한국에 대한 보복심을 가져오게 만들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또 한국도 그 정상회담 중에 그런 것에 동조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예요. 중국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행간을 읽어본다면 중국에게 뭐 그렇게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석하기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 미국 백악관에서 그 전략소통 조정관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본다면 우리 반도체와 또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조율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은 계속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그래요.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 IRA가 서로에게 윈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 차원에서 어떤 좋은 좀 결과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삼성전자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분에서만 4조 6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네. 14년 만에 최악의 영업 네. 실적을 받아든 건데 예. 일단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실적이 낮았고 그 얘기는 반도체 시장의 어떤 한파가 예상보다 훨씬 더 셌었고 네. 안 좋았다 이렇게 뭐 바라봐야 될까요? 어제 그 네. 성적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성적표? 일단 한 달 전에도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을 놓고 이야기했었는데 예, 그때는 잠정치였고 잠정치였고. 이번이 이제 확정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음, 어쨌든 잠정치와 확정치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조는 유사합니다. 음. 근데 반도체 실적이 지금 이렇게 뭐 14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4년 전이 정확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2008년 글로벌 그때요. 금융위기 때. 그때였군요. 2008에다가 13 더하면 됩니다. 예. 14년을 더하면 딱 이 숫자입니다. 안 좋았던 상황에서 좋아지다가 다시 또 안 좋은 상황이 된 그렇죠. 거다라고 예.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나 IMF 외환위기 마찬가지 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놓일 때 네, 그 밖에 중간중간에 보면 2012년에 유럽발 재정 위기도 있었고 이런 안 좋은 국면에 있을 때 반도체를 수요하는 수요처 다 어딜까요? 완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겠죠. 그렇죠. 이 제조사들이 반도체 수요를 더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제품이 잘 안 팔려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반도체 재고율이 정점을 찍죠. 23년 2월 달이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반도체 재고율이 정점을 찍는 구간을 보면 그 위기가 처하기 전 단계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선행지표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스마트폰을 사지만 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조달 계획을 1년 전부터 한단 말이죠. 1년 전에 적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겠네. 그러면 완제품, 이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거나 IT 기기나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반도체 수요처는 조달 계획을 먼저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은 줄인 적이 없는데 수요가 줄으니까 줄으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때 잠정치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 발표할까 했는데 감산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오히려 주가는 또 반등하면서 네. 이게 지금 바닥을 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제도 반- SK 하이닉스도 사실 맞습니다. 발표 났을 때 예. 어닝 쇼크인 거 이제 확긴 했는데 예.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랐었거든요. 주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실적과 주가는 다른 겁니다. 예.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실적도 음. 23년 1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4월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적 1분기 실적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가지고 논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산 조치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감산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25년 만에 벌어지는 반도체 감산인 거예요. 네. 그만큼 경제 위기라고까지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분기부터 재고 좀 감소할 거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좀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3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조금 회복되는 국면. 왜 회복되느냐? 물가 압력은 좀 덜하고요.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고요. 결국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 23년 상반기였고 하반기는 나름 경기가 뭐 뚜렷하게 반등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기 전에 이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감산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감산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 바로 그 다음 날 감산이 단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산 조치가 이어지고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재고가 좀 소진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재고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급업체 재고가 있고 예. 수요업체의 재고가 있는데 양쪽 다 재고가 정점 찍고 조금 소진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래도 좀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최악이었지만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 그러니까요. 주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에 가자마자 넷플릭스 CEO 만나서 투자 유치 받기도 했었고 미국의 8개 기업이 총 59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네. 이제 사실 투자 유치 발표가 추후에 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네. 부분 같이 짚어주시죠. 뭐 전날 넷플릭스 투자가 25억 달러고요. 예. 그리고 투자 신고식 때 6개 기업이 대략 19억 달러 투자하기로,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코닝이 15억 달러 투자하기로.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59억 달러 달러. 정도 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한국의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R&D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양국 간의 우주 기업을 뭐 육성하기 위한 협업을 이룬다든가 이런 미래 산업을 놓고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 마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 접견해서 기가팩토리 네. 이거 이제 한국 투자를 요청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위해서 기가팩토리가 어떤 시설인지 네.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 아마 USB 그렇잖아요. 용량 얘기할 때 이거 2기가, 5기가. 맞아요. 그 예. 기가라는 단어가 10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가 팩토리라는 얘기는 예. 대용량 공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미 건립한 세계 최대의 전기차 공장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네바다 주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또 배터리 팩, 또 에너지 저장 제품, 그 밖에도 뭐 자율주행 연구 이런 미래 산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총망라된 전기차의 모든 걸 만드는 그렇죠. 곳이군요. 예, 그런 공장인데 음. 이런 기가 팩토리급을 한국에도 유치해달라는 이런 청이 있었던 것이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네. 머스크 CEO가 이미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런 투자가 있을 경우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국으로 두겠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뭐 한국에 좀 투자했을 때 R&D 기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루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학기 여기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